두 번째 내용은 뭐 러시아 벨라루스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IIHF가 25, 26 시즌에 러시아 벨라루스 복귀를 결국 이제 불허를 했습니다. 예, 뭐 지금 2월 초에 지금 회의를 한 그 과정에서의 이 거취가 결정이 될 과정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복귀 불허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복귀 불허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하나의 더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도 있어 가지고 그 내용 한번 이제 준비를 해 봤습니다. 2월 회의에서 사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복귀를 논의를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좀 일이 잘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뭐 올 시즌까지는 안 돼. 24, 25 이제 시즌까지는 안 되지만 내년 시즌부터는 이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제 축출돼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논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그림이었고 사실 하키 이제 요런 그림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러시아가 이제 워낙 또 하키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월드 챔피언십이라든가 그런 또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중요한 뭐 국면이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협회도 이번 기회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어쨌든 좀 피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피치를 올리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파벨 부레 예전에 이제 정말 명선수로 이름을 날렸었죠. 뭐 밴쿠버 캐너스라든가 뭐 플로리다 팬서스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 이런 팀에서 뛰었었던 파벨 부레 선수가 지금 IIHF 이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협회에서도 지금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파벨 부레가 뭐 온라인 미팅 이제 요 이번에 이제 뭐 실제로 가서 참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온라인 미팅 이렇게 이제 요 이번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이거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요? 설득도 좀 하고 이번에 좀 이제는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좀 뭐 어쨌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고 하면은 그동안 파벨 부레는 러시아 관건 안건에는 발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게 없었었어요. 안건이 이제 러시아 관련 안건이 이제 이렇게 상정이 돼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레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국적인 부레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이렇게 이제 토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꽤 이례적으로 이제 파벨 부레가 그 아까 이제 이번 그 러시아 벨라루스 복귀에 관련된 그 회의에 참석도 했고 실제로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도 좀 하는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들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결국은 이제 안 됐어요. 뭐 결론이 이제 뭐 처음부터 다 나왔지만 결국 이제 IIHF가 이 뭐 회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벨라루스의 2025, 26 복귀도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결국 IIHF는 뭐 아직까지는 대회를 개최하기 적합한 안전을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거는 사실은 이전에 이제 이 러시아랑 벨라루스를 내보낼 때 그 이유입니다. 안전 문제.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기 좀뭐 왜냐면 전쟁을 일으킨 국가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안전적인 부분에서 결국 이제 문제 때문에 이 러시아 벨라루스 이번에도 실제로 이제 최초에 축출을 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축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축출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벨 브레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이제 3년 동안 이제 러시아 협회는 이제 러시아 이제 국제 무대 뭐 복귀를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많이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도 이사 아니겠습니까? IIHF에서도 이사이기도 하고 뭐그 뭐냐 러시아 협회도 이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IIHF가 이제 참가자 안전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 그렇게 좀 동의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거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제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뭐 그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뭐 NHL에도 지금 뭐 러시아 선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스포츠 대회에도 이제 뭐 러시아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데 뭐 안전 문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으로 좀 반박을 하는 요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제소할 거다. 이제 요런 느낌에서의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국제 무대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이제 요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의 2026 올림픽 참가는 IOC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IIHF의 이런 이제 성명으로 인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올림픽까지도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림픽이랑 이제 월드 챔피언십 IIHF의 프로그램이랑 이제 같이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뭐 파벨 브레의 성명에 의하면은 이 러시아의 2026 올림픽, 왜냐면 이제 러시아가 아직 이제 올림픽 참가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IOC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결정이랑 내년에 다가올 올림픽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IIHF 25, 26 그 시즌 사이에 올림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림픽은 주최 자체가 IOC고 이제 그 과정에서 IIH와 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 올림픽 참가는 IOC가 결정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변수가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그런 이제 올림픽 참가는 물론 이제 좀 약간 올림픽 참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느슨한 건 아니고 좀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예전에 도핑 사태라든가 이런, 물론 이제 전쟁이랑 비교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참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중립 포지션에서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허가를 해줬었고, 일단 내년에 토마스 바흐라 그 IOC 위원장이 결국 끝나고요.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신임 위원장이 이제 내년 초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제 선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야 이제는 뭐 러시아도 참가시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좀 시간 좀 지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스탠스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토마스 바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 돼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스탠스가 조금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러시아 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2024년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중립 신분 개인 참가는 허용을 했었는데 단체 경기 참가는 허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팀 스포츠는 참가가 안 됐고 개인 신분으로는 참가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개인 신분 참가가 되는 선수들도 그냥 이제 반납을 했죠. 뭐 안 간다 뭐 이러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뭐 전쟁 중에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IOC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 또 위원장도 바뀌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IOC가 이제 또 잘 그거 해주고 이러면은, 그죠? 뭐 이제 좀 이제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여전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대부분 단체 스포츠에서 러시아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피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 17 뭐 월드컵이라든가 그런 데선 좀 이제 제한적으로 좀 풀어주는 그런 그림은 있었는데, 뭐 여전히 이제 뭐 축구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뭐 피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러시아는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 IIHF도 어쨌든 이번에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IOC가 물론 이제 좀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게, 일단 다른 데 좀 팀 단체 스포츠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복귀를 하고, 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러시아 선수들 뭐 많이 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이저 무대에서도 이제 뭐 출전하고 이제 뭐 참가해서 뭐 경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 스포츠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게 허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실 또 종전이 난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종전이 됐다 뭐 이러면은, 솔직히 종전이 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장 좀 복귀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그림이 있기는 하는데, 아직 종전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팀 스포츠 요렇게 이제 또 데려오는 과정에서 IOC가 이거에 좀 선두에 서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또 좀 따를 게,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총대를 IOC가 매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IOC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총대를 맬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어쨌든 쉽지 않을 가능성도 뭐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OC, 그러니까 원 코인 더 남아 있다 이런 이제 포지션인데, 그게 잘 먹힐지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는 저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는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유럽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당연히 유럽 그 인접국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어그로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는 진짜
예전에 이 러시아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런 이제 또 피해를 받은 이런 이제 나라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맹렬하게 반감을 표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라트비아라든가 그리고 체코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 그림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주변 협조를 받기도 제 생각에 꽤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전히. 뭐 지금 종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하키 강국들이 대부분 러시아 임자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뭐 지금 뭐 나토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실제로 나토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참 막 중립국까지도 뭔가 등을 돌리는 그런 포지션이었잖아요.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한창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진짜 이제 막 그 전쟁 당시에는 왜냐면 이제 자기들한테 언제 이제 총칼을 또 들이밀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이제 별 명분도 없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그런 느낌이랑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요 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좀 주변 뭔가 이제 이 좀 깊이 관여가 되는 이런 하키 강국들에게도 좀 뭔가 아직까지는 뭐 러시아가 딱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 주지 않겠죠, 이 친구들이. 그죠? 요런 부분도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결국 이제 전쟁 이후에도 반러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한치 앞을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가 최우방국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 관세 전쟁을 막 벌이러 움직이라든가 뭐 진짜 상식을 뭔가 벗어나는 이제 그런 뭔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범주를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진짜 IOC가 좀 일반적인 제가 생각했었던 이런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복귀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은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러시아가 원 코인 더 남았다.'라고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은 여전히 아닌 좀 이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러시아가 들어오면은 일단 러시아가 어쨌든 하키의 강국이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가 참가를 하면은 또 여러 가지에서 또 이제 돈이 또 더 들어올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뭐좀그 요즘에 또 IOC 또 이미지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 상식을 좀 뭔가 살짝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최종적으로 IOC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아직까지 뭐 시간이 좀 있고 일단 어쨌든 러시아, 벨라루스가 내년 IIHF 그 프로그램에는 복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탑 디비전 언더 20 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뭐 다가올 월드 챔피언십 뭐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기는 하겠네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올림픽 원코인 그 장대한 야망이 성공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정말 이제 인접국들이 바라는 이제 러시아의 참가를 이제 허가하지 않는 그런 뭐 정의 구현 뭐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게 이제 펼쳐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당연히 요 결정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참가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면은 프랑스가 그 프랑스로 대체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 있는 이제 요런 이제 사안이 되게 되는데 한번 요것도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IOC가 결정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좋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서 오늘 내용이 아니라 이 러시아 벨라루스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